영상이 멈췄어 해가지고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H2 데이터베이스에서 혹시라도 MySQL 문법을 그대로 쓰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드 테스트하고 이쪽에 모드 하고 MySQL 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순수 H2 데이터베이스 문법을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H2 데이터베이스 문법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H2가 MySQL 문법을 흉내내도록 동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H2의 MySQL 이제 호환 모드를 켜서 MySQL을 쓰는 문법 키워드도 좀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등록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등록을 구현했었을 때 서비스 단에서 서브젝트랑 컨텐트 받아와서 엔티티를 빌더 패턴으로 만든 다음에 세이브에 이제 넘기고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뭐 지금도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이것도 스트링은 아니죠. rs 데이터 이렇게 넘겨줄 거고, 아티클 create response 요걸 하나 만들 겁니다. 일단 valid request body 똑같고, article create request. 자, 어차피 응답을 하는 거니까 리스폰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등록을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rs 데이터 데이터 형식도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5 200. 자, rs 데이터는 약간 양식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데이터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서로 주고받자 이런 거죠. 등록 성공. 그 다음 여기선 new article create response. 자,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받을 때는 리퀘스트로, 응답을 보낼 때는 리스폰스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티클 이렇게. 그래서 rs 데이터를 쓰면은 응답 코드와 메시지 그리고 등록된 데이터까지 함께 내려주도록 한 거죠. 네, 등록 성공 시에는 200 등록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등록된 아티클 정보가 데이터에 담겨서만 실려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class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패키지는 response 우리 있죠? response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성자는 우리가 만들진 않을 거고 getter, 그 다음 or args constructor 이렇게 두 개 달아주시면 되겠죠? private final articl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스폰스 패키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스폰스면 이쪽이죠. 그래서 지금 리스폰스 쪽에 3개가 있습니다. 아티클 리스폰스, 아티클 크리에이트 리스폰스, 그 다음 아티클스 리스폰스, 단건, 그 다음 등록이죠.
자, 그 다음 아티클 넘겨줄 때는 이제 아티클 있어야 되니까 아티클 하고 얘한테 아티클 서비스 점 라이트 해주시면 되겠죠. 아티클 create request 점 get subject와 아티클 create request 점 get content 이렇게 두 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아티클을 등록할 때 이제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이 했던 방식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양식 정도만 좀 맞춰준 거죠. 크리에이트 쪽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데이터를 받을 때는 리퀘스트, 요청을 받을 때는 리퀘스트, 그 다음 응답을 해줄 때는 리스폰스로 이제 응답을 해주고요. 라이트가 지금 없으니까 이것도 서비스에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이트 했던 방식은 또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 할 거는 이거겠죠? 아티클 점 빌더 서브젝트 컨텐츠 점 빌드 그 다음 아티클 리포지터리 점 세이브 리턴은 아티클 아니요, 설명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서도 나 블랭크가 지금 여기 껴있는데 얘는 없어도 됩니다. 요렇게만. 자, 우리가 기존에 썼던 방식이 뭐냐면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Q&A 서비스 했을 당시에 아티클이 없고 여기서 answer랑 question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answer 서비스겠죠? 자, 기존에 썼던 방식이 answer 해가지고 객체 만들고 얘한테 set answer 해서 이런 식으로 세이브하고 리턴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방식은 빌더 패턴이라는 방식인데 이제 두 가지 방식 모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빌더 패턴 같은 경우는 장점이 빌더 패턴이라서 생성자의 어떤 파라미터, 순서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뭘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필드가 생성되는지 코드에서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얘보다는 가독성이 좀 더 좋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또 선택적인 필드만 골라서 설정하기 쉽고 필드가 많아도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좀 편합니다. 근데 이제 롬복이나 별도의 빌더 코드가 필요해서 클래스가 조금 무거워질 수 있고 단순히 뭐 필드 몇 개만 세팅할 때는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보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생성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될 때 이제 매개 변수 순서가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리고 세터는 불변성이라고 하죠. 그럼 보장이 어렵습니다. 값을 바꿀 수 없게 하는 것. 근데 이제 빌더 패턴 같은 경우는 좀 가독성이 일단 좋고 순서도 상관없고 유연하죠. 셋업값 없이도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라는 건 없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가장 좋은 게 가독성이 좋고 좀 안전하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요거를 쓸 거면 여러분들이 아티클에다 꼭 이제 빌더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식은 빌더 패턴을 쓰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뭔가 데이터를 넣는다 했을 때 이제 SQL 문법으로 직접 넣는 경우가 많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내부에서 애초에 이 스프링 부트를 실행할 때 자동적으로 이닛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패키지 있죠? 여기에서 패키지 하나 더 만들게요. 자바 클래스. 자,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여기에서 우클릭 한 다음에 new 자바 클래스 에서 init 데이터 .in it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configuration 이라고 annotation 달아줄게요. 이 클래스가 설정용 클래스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달아주면은 스프링이 실행될 때 이 클래스를 읽어서 필요한 객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 등록할 때는 bin이죠. bin. 자, bin을 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메서드에 이렇게 bin annotation을 달잖아요. 그럼 해당 메서드, 예를 들어 init 데이터에서 만든 결과물을 스프링 컨테이너 bin으로 등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 메서드를 실행해서 이제 반환된 걸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커맨드 라인 러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커맨드 라인 러너는 뭐냐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직후에, 그러니까 바로 실행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초기 데이터 세팅이나 아니면 테스트용 코드에서 이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타입은 저 러너로 해주시고, 메서드 이름은 init 데이터 아티클 서비스. 왜 아티클 서비스로 하는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이 init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저장하고 있죠? 지금 서비스단에서 어딨죠? 서비스가 이렇게 저장을 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을 시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설정처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티클 서비스 받아온 다음에 이제 리턴을 arg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티클 서비스 write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목 1 내용 1. 그러면 이게 실행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스프링 부트를 실행하는 순간 얘가 당연히 실행 같이 될 거고, 그 다음 실행되면은 이 리턴을 지금 뭐 하고 있죠? 아티클 서비스에 라이트 하고 있죠? 그럼 서비스에 라이트 할 때 제목 1, 내용 1 이런 식으로 데이터 넘겨주면은 얘가 실행되면서 하나씩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init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다량으로 넣기도 쉽고, 물론 쿼리를 작성해서 진행을 해도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다. 시스템 상에서요. 한 6개만 넣어보겠습니다. 3, 4, 5, 6. 자, 그래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봤을 때 앱이 실행될 때 init 클래스가 불리고, 그 다음 init 데이터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아티클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넣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건 조회나 닷건 조회를 했을 때 데이터가 들어갔다면은 잘 들어가진 거겠죠? 지금은 이제 진짜 데이터기 때문에 id 값이랑 create date, modified date도 같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우선 한번 마무리 해주세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겠습니다. 그냥.